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또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했네요. 네. 지금 뭐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 예. 상황까지 왔네요. 혹시나 싶어서 계략적인 양사의 그 매출이나 이익이 어느 정도 나나 싶어서 한번 잠시 체크해 보니까 네. 매출은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배 정도 이상 저 엔비디아보다 많고 이익도 2배 이상 나고 하는데 단지 이제 시장의 평가가 또 다르니까 매출 증가율이나 또 뭐 이익 증가율은 엄청나고요, 엔비디아가. 네. 그런 상황인데 야, 그래도 저런 종목이 단숨에 저렇게 올라가고 어쨌거나 이러다가 이제 뭡니까 반도체 칩으로 이렇게 옷도 만들어 입고 감자칩, 포테이토 칩에다가 반도체 칩도 먹어가면서 사는 세상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온통 반도체야. 개그하신 거죠, 지금? 네? 개그하신 거죠. 썰렁하네요.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도체칩 감자칩이요. 마침내 아니 이제 납니다. 마침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에서 또 1위가 엔비디아가 됐네요. 그러게요. 테슬라를 제치고. 네,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 상황 요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하죠. 그렇지만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만큼 왔는지에 대한 해답이 네.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 갈 거다라는 네. 얘기를 먼저 했었고, 그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또 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아마도 1위가 될 것 같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네, 그래서 순위로. 어제로서 오늘 아침으로서 예. 시가총액 1위의 종목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S&P 500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도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지만 조금 약간 그렇게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죠. 네네. 다우가 0.15% 상승을 했고 S&P 500이 0.25%, 나스닥은 뭐 거의 보합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제 거의 평균적으로 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쏠림 현상이 또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올라온 거 보시면은 S&P 500의 상위 종목 10개와 나머지 490개의 이 어떤 보면 이 수익률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2022년 바닥 수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바텀 490개의 예를 들어서 이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4,5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10개 종목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면은 지금 현재가 거의 6,600포인트. 그러니까 괴리 차이가 거의 뭐 50% 가까이 됩니다. 딱 1년 반 만에 지금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실감이 잘 안 나시죠? 50%,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지난 이 2, 4분기만 놓고 딱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500개 기업을 네. 10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첫 가장 큰 기업들 그러니까 50개죠. 평균 상승률이 지난 2, 4분기에 2% 어제까지 더하면 더 높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며칠 지난 데이터라서. 근데 보시면은 나머지 90%가 다 상승을 못했어요. 특히 가장 작은 죄송합니다. S&P 500의 가장 50개 기업, 작은 기업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괴리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지금 또 다시 2, 4분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과열 현상이 아니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분석으로는요, 네. 언제가 피크냐면 이 500개 기업이 다 올라갈 때. 맞아요. 그 전에도 그 말씀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쏠림 현상을 가지고 어떤 폭락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네. 뭐 엄청난 어떤 이 경제의 위기가 터지거나 뭐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엑스터널 샥이라고 해서 어떤 충격이 와야지 급격하게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소매 판매 숫자도 나왔는데 네, 그 네. 숫자가 뭐 엄청나게 무너지는 숫자는 아니고 예상치보다 낮았다. 뭐 이 정도잖아요. 네, 네. 결국은 경제 지표를 보고 있어도 예상치보다는 안 좋게 나오고는 있으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급격한 대세 하락장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매 판매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선별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네. 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은 예. 그만큼 거기에 관련된 소비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 소비자들도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그 소비자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이 다 서버 투자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서버 투자 금액을 보시면 올해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냐면 기본 그 전체 시프먼트, 전체 출하량은 한 2%밖에 성장을 못해요. 근데 AI GPU 서버 관련 쪽은 자그마치 10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한단 말이죠.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예 준다는 거고요. 이쪽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딱 이 주가의 흐름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나오고 있고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는데 그게 안 나오는 기업들이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못 오르고 있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경기가 완전 금리를 좀 내려주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다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익이 증가를 하고 이럴 때가 이제 과열. 피크. 그때는 이제 버블. 예, 그때가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아주 먼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좀 멀었다 정도. 그래서 뭐 100리길을 간다 그러면 이제 30리 정도 왔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저 등산로 입구에서 약수 한 잔 마시고 이제 겨우 이제 땀이 조금 날까 말까 한 수준 3분응선, 4분응선. 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기 좀 전에 자막 처리됐던 저기 2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이게 1200달러에서 저기 주식 분할해가지고 120달러 근방에서 시작했는 게 네. 지금 여기 왔는데 네. 저기 그러면 주식 분할 전이면 2000달러라는 얘기인데 네. 천비디아 왔다고 우리 막 감격했던 게 불과 뭐 한두 달 됐나요? 네. 얼마 안 한두 달, 됐죠. 한두 달 아니고. 한두 달 아니에요. 예. 한두 달?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네, 이제 저 친구도 약한데 200달러 같으면은 우리 유본 부장님은 지금 이제 한 열에 10으로 치면 3 정도 왔다라고 하시면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엔비디아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시장에 전체. 있어서 AI 사이클에 대해서 AI 얘기를 사이클에.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요 한 70 왔을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을 때의 예. 차트입니다. 네네. 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와 비교하더라도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지금이 닷컴 버블의 징조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년 반의 차트를 보시면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S&P 500에서 10개 종목 이 정도로 네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나스닥 100이 딱 요 구간 1년 반 동안에 353% 올랐어요. 근데 S&P 500은 얼마 올랐냐면 68%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괴리가 얼마죠? 뭐 거의 뭐 290%의 괴리란 말이죠. 아까 처음에 차트 보여드렸죠. 괴리가 얼마라고 했죠? 50%. 그러니까 정말 진짜 닷컴 버블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땡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게 또 PER도 계산이 되는데요. S&P 500의 지금 현재 PER이 21배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닷컴 버블이 고점을 쳤었을 때의 PER이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거의 40몇 배, 50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걸로 비교했었을 때 아직까지 물론 거품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다 이게 아니고요. 펀더멘탈적으로 그래 뭐 괜찮은 주가야 이 정도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얼마나 더 갈지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하자면
2022년 10월부터 상승한 장이죠. 그러니까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길게 가면 5년 차트예요. 길게 가면. 그래서 아직까지 3년 반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짧게 3년 가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3분의 1 온 건지 2분의 1 온 건지 정확하게는 답이 없으나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빨리 팔아야지 이 생각을 조금 한 템포 늦추시고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태워 아니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라도 지금이라도 올라타를 고민하지 내릴 때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 5,700 S&P 500 연내 요 정도 보셨잖아요. 네. 지금 주요 뭐 월가 쪽, IB 쪽에서는 계속 상향 조정 뭐 6천, 7천 나오고 있단 말이죠. 혹시 본부장님은 상향 조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는 상향 조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제 골드만삭스 올리고 나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 올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딱 그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이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예. 왜냐하면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하우스들이 다 평균치가 5,500 미만이었단 말이죠. 5,400 그때만 미만이었어요. 하더라도 본부장님 계속 5,700 연말 얘기 주셨어요. 그렇죠. 예. 5,700에서 5,800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시장도 계속 봐야죠. 즉 내년 말까지도 또 봐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좀 기대 이하면은 제가 걱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계속 저희는 이제 바텀업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그림 중에서 어쨌든 탑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서 보면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봤었을 때 지금 이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5년 주기 사이클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S&P 500의 상승 사이클을 2013년에서 2018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네.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년의 상승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조정이 제법 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짜리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아니고요. 2026년 정도에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그 정도 중간 선거입니다. 이때 한 10% 이상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장이 2년 정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3년에서 2018년 시기인데 이건 무슨 시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 시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네. 인터넷 온 띵이라고 해서 네. 이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냥 PC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들고 다니면서 하는 인터넷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하고 지금 더 많이 비교해야 되는 사이클은 그 다음이죠. 그 전 얘기죠.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이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 추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멘트가 있어서. 근데 저거 좀 치워주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 하단을 치워달라는 하단의 얘기. 자막을 자막을 좀 치워주십시오. 네. 보시면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지금 밑에 살짝 빠졌다가 올라가서 네. 고점을 뚫어요. 저게 이제 왜 시기가 상당히 비슷한 시기냐면 1995년 2월 달에 네.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내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그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름폭을 보시면은 3년 반 동안에 146%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는데 그게 22%짜리 왔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68% 올라가요. 그 마지막에 올라간 68%가 닷컴 버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어디에 있냐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글쎄요. 제가 봤었을 때는 30% 왔나 50% 왔나가의 차이지 네. 70% 왔나 100% 왔나의 차이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AI 사이클이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근데 이제 종목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후끈해지니까 뭐 아까 골드만삭스도 얘기하셨고 뭐 CT까지 해서 대형 IB들이 나오는 데다가 저
아까 내년에 7천 간다라고 했는 S&P 500 에브코어가 이제 투자 자문사죠, 저기가. 네. 예. 저 그 친구 이름 기억합니다. 그 줄리안 에마뉴엘이라고 월간에서는 제법 그 곰 쪽에 아주 강하다가 여기가 뭐 또 전향을 하니까 제일 높게 불러버리네요. 얼마 전에 6천 그러더니만 또 이제 내년에 이제 7천 간다. 네. 야, 저거 한번 저렇게 박제해놨다가 아니 저 소크라테스 형이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던지고 갔지만 그래서 나훈아 형님은 그걸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렇게 툭 던지고 가면 되나 저거? 왜 7천 가지? 저걸 못 믿으시면 예, 예. 제 말을 좀 믿어주시죠. 아, 오케이. 에마뉴엘은 안 믿어지도 우리 동원이 형은 믿는다. 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주요 증권사가 올해 연초에 얼마라고 얘기했냐면은 보시면 지금 지금보다 다 밑이었어요. 연말까지 타겟이. JP 모간이 가장 낮았는데 4,200이었고 가장 높은 게 야디니 리서치가 5,400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5,400에서 5,500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강도가 좀 세지고 실적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5,700에서 5,800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각에 바뀐 게 있느냐?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저희 분석입니다. 즉 현재 금리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계산하고 실적이 예상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올해 연말에 5,600 정도, 뭐 5,500에서 5,600 정도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숫자이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4%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5,800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5,700에서 5,800. 그래서 네네. 큰 변화가 없어요. 연말까지 저희는 금리를 한 4%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이죠. 가장 네. 큰 오른쪽인데 이게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올해 실적이 들어오고 그게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대한 미래 수익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그렇게 그렇게 계산하면 6,800이 나옵니다. 아까 코어가 7,000 불렀는데 네네. 그것보다 좀 살짝 낮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석한 숫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게 틀리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2025년에 경기 침체가 와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저희는 그냥 컨센서스를 이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건데 전망이 되고 있는 실적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보시면은 S&P 500에 대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차트입니다. 지금 전망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 올해 11% 증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이 더 세요. 그래요. 예, 내년이 14%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저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추가로 네. 10몇 프로가 또 더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틀렸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그냥 0이다. 그러면 5,800에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내년도에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30%도 안 된다. 솔직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도 안 된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내년 연말에 6,800 가는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앞자리 7을 볼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일지는 정확하게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래요. 요즘 뭐 미국 지표는 뭐 저만 하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한번 헐빛 보고 넘어갑니다만 왜냐하면 시장 예상치하고 너무 네. 다르고 네. 또 그리고 발표될 때마다 그 이전 수치를 갖다가 또 너무 많이 뜯어고쳐요. 그렇긴 한데 어제 어쨌거나 그 뭐 최근에 지표 중에 마지막 방점을 찍을 만한 저거 소매 판매 약간은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지표 흐름을 그거 하고 또 연준 인사들이 어제 뭐 한 17명이 동시에 막 떠들어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톤은 뭐 지금 잘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낼 것 같지는 않다는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참 뭐 감사하죠.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참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은 예. 지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보시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하락하지 않고요. 올해 2.6% 예측이 되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성장률입니다. 글로벌. 예, 저 정도면 너무나 감사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고점을 탈환할 거다 이 예. 얘기를 자꾸 해드렸고, 물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 네.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이닉스와 기아차만 들고 가면 된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 경제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 이제 미 연준의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는 더 이상은 금리 올린다 이런 거에 대한 아르규먼트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게 확실하게 보였고 또 인플레이션도 안정을 찾는 것으로 가는 게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느냐,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하는 거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너무 빨리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좋지 않다. 천천히 내려주는 게 맞다. 그게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뭔가 급격하게 뭔가 정책을 바꿔야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금리를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생각보다 큰 충격이 왔던 거죠.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원래 천천히 내려주는 거예요. 1년에 막 1%씩 분기마다 내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네네네. 예, 그거는 과한 얘기고요. 그래서 1년에 뭐 2차례, 정말 많이 내려주면 4차례 이런 시나리오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올해 9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 룸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는 이미 한 번은 내려줄 수 있어요. 네. 7월에 만났을 때 내려줘도 그렇게까지 뭐 걱정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어쨌든 2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반영했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4% 정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S&P 500을 들여다봤었을 때 5,800은 갈 것 같다. 이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미 연준이 예상했던 숫자를 이미 벌써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연방 기준금리도 달성을 해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근원 PC 인플레이션 올해 연말까지 2.8%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달성했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이미 벌써 4% 달성했습니다. 그러니 금리도 5.4 평균에서 5.1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5.1은 그러니까 즉 5%에서 5.25%는 충분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니까 한 차례는 무조건 내려준다. 이게 맞고요. 정말 많이 내려주면 두 번 정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2.8%라는 것은 2번 내려준다 하더라도 5%잖아요. 그죠? 4.75에서 5%. 그렇죠. 그러면 2.8보다 2%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어쨌든 미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게 좋고 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안정적인 상승을 하는 게 좋다. 만약에 금리를 좀 3번 내려주잖아요. 네. 그러면 좀 너무 유동성을 많이 풍게 되고 닥한 버블이 딱 나왔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3번 연속으로 3차례를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내려주죠.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리네. 그러면서 닥한 버블이 폭등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속으로 3번 내려주는 건 정말 안 좋은 모습이다. 네. 천천히 뭐 한 번 내려주고 한 2번 더 만나고 한 번 내려주고 한 2번 더 만나고 또 한 번 내려주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9월쯤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7월에 내려줘도 되지만 네.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9월에 내려주는 확률이 지금 벌써 70%대는 넘어가니까 그렇게 네. 될 것 같다. 그 페드워치 금리 전망도 보면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9월 달에 내려줄 확률이 70% 정도 되고요. 네. 11월 달에 내려줄 확률은 뭐 93%가 되니까 어쨌든 이 3, 4분기 말에 또는 4, 4분기 초에 내려줄 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 추세대로만 간다면은 시장은 그렇게까지 뭐 흔들림이나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네. 또 뭐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또 대선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었을 때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시면서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8%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71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3,3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5,500원, 현대차가 0.7%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85,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어느덧 시가총액 순위 5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32,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73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도 내림세 예상되고 KB금융이 0.6%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76,900원, 포스코홀딩스도 0.9% 내림세가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364,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8% 하락이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도 결국에는 3% 약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 주죠. 오늘 추가적으로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91,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275,000원. HLB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2,000원, 엔캠도 0.9% 하락이 예상되고요. HPSP, 리노급 반도체 관련주들 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급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3,500원, 셀트리온 제약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는 8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49,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클래시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참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증시는 계속해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네요, 디커플링. 뭔가 전반적으로. 진짜 뭐 예상 체결 지수대로 간다면은 코스닥은 오늘도 그러면 그냥 약보합으로 끝난다는 뭐 그친다는 얘기인데 뭔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죠? 뭐 비리비리하던 유럽도 지금 다시 힘내고 뭐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라는데 그러게요. 무슨 원죄가 있나? 뭐 우리 시장에 유본 부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장의 그 2% 부족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부족하면? 2%가 아닌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UAE 항상 뭐 얘기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예. 제가 워낙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는 글로벌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말 난 김에 근데 유럽 쪽은 조금 어떻게 아. 한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네. 시장 안정을 보이는데 뭐 조금 기술적 반등이랄까요? 아니면은 조금 됐다 그 정도면 유럽은 해결됐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네, 해결됐다라고 보고요. 해결됐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지난주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이 확 무너지는 네. 모습처럼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 전 저점을 그러니까 최근 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들을 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예. 어떠냐, 뭐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떠냐, 유동성이 어떠냐, 뭐 센티먼트가 어떠냐, 뭐 등등등 쭉 예.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나쁜 정도가 나쁘지 않고요. 유럽은 예, 유럽이 그냥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뭐 미국처럼 이렇게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유럽 증시가 뭐 S&P 500보다도 매력도가 더 높은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를 확연히 먼저 내려주기 시작했고, 그죠? 유럽이 지금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렸죠 먼저. 예, 그래서 아마 내려주니까 유럽 경기가 정말 안 좋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유동성 부분, 밸류에이션 부분 모든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떤 뭔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뭐 안 좋은 부분이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뭐 상업용 부동산이 큰일 났다든지 뭐 뭔가 어떤 그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봤는데 예,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립 정도로 유럽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팔자의 중립이 아니라 좀 사볼까? 이 정도의 중립? 이렇게 유럽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있잖아요. 이 네.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두 후보에 대해서 역대급으로 비호감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이 대선이 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비호감인 게. 그러니까 미국은 예. 기본적으로 정치인들보다도 기업인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기업인들을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물론 정책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이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을 괴롭히면 모르겠으나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그 자기자본 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가장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AI 산업 관련돼 있어서 당연히 미국이 선두주자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정책적인 환경이 뭐 엄청나게 크게 변하면 모르겠으나 뭐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우리가 벌써 한번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떤 그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거냐 이렇게까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 뭐 대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보통 대선이 있는 해가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선이 있는 해의 하반기가 좋아요. 상반기보다. 근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도 좋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제외하고 그냥 하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아까 지수 말씀드렸지만 5,8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굳이 뭐 망가뜨리는 수준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메탈적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은 갈 것 같다. 예, 그래서 대선이 뭐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되던 간에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 뭔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시 또 당선이 되려면 왜냐하면 연임을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방이 바뀌니까.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됐었을 경우에 계속 지켜내려고 할 거고 아니면 트럼프가 되려고 하면 바뀌니까 또 그걸 또 지켜내려고 할 거고 예. 하다 보니까 예. 뭔가 또 정책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채권을 들고 가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채권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내려주긴 할 건데 음. 뭐 정부가 금리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건 미 연준이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많이 펴게 될 거고 예. 재정 정책이 지금 사실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채권 금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4%대 중반이 안 되잖아요. 4.23. 지금 뭐 4.23 네, 라운드. 그죠? 네. 요게 많이 떨어져 봐야 3.5입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 봐요. 네. 최저치로 내려가도 3.5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땐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연간 5%에서 7% 정도. 굳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네, 진짜 지금 현재 시점에서 AI 투자를 잘 하시면 복리 수익률 2자리 이상은 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종목을 이제는 정말 좀 약간 섬세하게 초이스를 하셔야 되는데. 섬세하게. 네, 예. 아니 참 이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잖아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다 싫어하는 양쪽 다 이제 호감도보다 비호감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 그런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최선과 차선 중에 고르는 그런 투표를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고르는 그런 미국도 그 형국이잖아요. 네. 그 형국인데 저는 궁금한 게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보여줬던 시장 반응은 저는 그 당시에 엄청난 반전이라고 여겼어요. 네. 다들 트럼프 당선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했는데 그날부터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11월 미국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떨지도 꽤나 궁금합니다. 네.
네, 과거에 누가 되느냐가 중요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누가 네, 그냥 저는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사이클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사이클로 바라보는데 대선의 중간 선거해가 안 좋아요, 항상. 네네. 중간 선거 했다가 네. 나머지 3년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선거에만 조심하자. 그게 2026년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과연 미증시 홍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시가총액 1위 자리서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지금 엔비디아 강세 흐름으로 또 주요 반도체주들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다른 또 빅테크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소폭 내림세가 이어지는 양상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8% 상승입니다. 2,786포인트. 지금 오늘 23포인트 좀 급등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0.2% 올라갑니다. 86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6% 올라갑니다. 81,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1.28% 상승으로 23만 7,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9% 상승합니다. 33만 4천원이고요.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8만 7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올라갑니다. 74만 4천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0.5% 올라가네요. 13만 1,7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올라갑니다. 6만 3,5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1% 상승합니다. 18만 1,100원. KB금융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7만 7,600원. 포스코홀딩스도 강보합권으로 36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상승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6% 떨어집니다. 19만 9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0.5% 올라갑니다. 27만 4천원. 에코프로가 0.6% 하락합니다. 9만 3,500원. HLB가 0.48% 떨어집니다. 6만 2,500원. 엔캠이 0.7% 올라갑니다. 26만 8천. 엔캠이 0.5% 떨어지네요. 26만 8천원이고요. HPSP가 0.9% 상승합니다. 지금 그리고 리노공업이 0.7%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제약도 상승세로 92,600원. 삼천당제약이 10% 급등합니다. 15만 5,300원이고 클래시스는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7% 하락합니다. 16만 6,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대원전선이 7% 상승으로 3,800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지금 4% 강세입니다. 16,470원. 가온전선도 3.7% 올라갑니다. 47,400원이고요. 일진전기도 3% 올라가고요. LS 에코에너지, KBI 메탈, LS까지도 일제히 4%에서 3%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반도체 칩 그런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증설, 결국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전선 관련주, 또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힘을 내고 있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는 이제 재룡 산업이 13% 급등합니다. 7,870원이고요. 세명전기도 11% 넘게 올라갑니다. 5,570원. 그리고 재룡 전기도 4.9% 상승 중이죠. 76,000원이고요. 제일 일렉트릭도 4.5% 상승합니다. LS 일렉트릭도 2.98%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도 3.4% 올라가고 세명 전기도 11% 급등합니다. 5,570원이고요. 효성중공업도 2% 상승합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텔레칩스가 지금 6% 강세입니다. 22,400원. 제주반도체 6% 올라갑니다. 23,200원. 에이펙트도 3% 상승 중이고요. 가온칩스도 3.5% 올라갑니다. 79,500원이고요. 그 밖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2.8% 상승합니다. 21,5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2% 강세고요.
그리고 아나페스는 좀 소폭 내림세입니다만 칩셋 미디어 2% 이상 올라가고요. 그 밖에 삼성전자, QRT, SK하이닉스, AD 테크놀로지 일제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HBM 관련주, 뉴로모피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HBM 관련주에서는 STI 올라가고 한미반도체가 또 2% 이상 상승 중이죠. 18만 3,100원이고요. DI도 5% 강세입니다. 지금 2만 3,000원이고 MK전자도 1% 올라가고요. STI도 1.8% 올라가고 IMT, PSK홀딩스 다 올라가네요. 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 좋아요.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JNTC가 지금 7% 강세고요. FNS테크도 3% 올라가고요. 필옵틱스, YC캠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C는 오늘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2%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전선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지금 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977억 원 매도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7억 원, 659억 원 순매수입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2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억 원, 24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매수합니다. 지금 4,40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개장 상황, 달러 환율은 좀 하락이네요. 이런 60전 하락한 1370권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금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오름세고 뭐 전력 설비, 그 전선주들도 상승이네요. 예. 그동안 또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막 움직이던 쪽은 대충 어떤가요? 어떤 테마요? 식품은 어때요? 식품은 테마라고 보기보다 새로운 수출주로 요즘에 새로운 수출주인데 이제 그동안에 오늘 좀 워낙 차익 실현 물량들 많이 나와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삼양식품, 뭐 우양, 빙그레 다 떨어지고 S&D, CJ, 제일제당 일제히 내림세 지금 음봉이에요. 그렇군요. 저쪽은요? 저 뭐 영일만 시추 관련한 그쪽 대왕고래 관련주는 제가 그쪽은 아예 보질 않아가지고요. 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요. 오늘 조선주들 흐름 또 괜찮아요. 조선주 좋고. 네.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 미포조선 지금 4%, 2% 상승 중이고요.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LG그룹주들도 흐름 굉장히 LG 좋아요. 쪽. LG 디스플레이, 뭐 LG 네. 노텍, LG 전자, LG 전자 우선주까지도 최근에 LG 상승. 삼천당 제약은 뭐 굉장한 시세가 나는데 정민앵크 뭐 기억나는 이슈가 있었던가요? 근데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도 제약주 내선 좀 끼 있는 종목으로 끼 있는 종목. 예. 근데 무슨 뭐 신약이라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딱히 지금 비만 뭐- 치료제?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공시가 나온 거는 아니고 네. 네, 그런 이슈가 있네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뭐 먹는 인슐린 투자 유치 추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제 거침없이 일단 20만 원 선 올라오니까 그거 하고 지금 우리 저기 유 본부장님. 네. 그래도 역시 다니다 보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이들 이렇게 서로 얘기들 하시고 또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지금 요거 네. 우리 저 현재로서는 이제 8만 원 이제 올라섰고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저 10만 원이라는 저 레벨. 네. 지금 분위기 같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네. 생각했냐면 우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를 봤었을 때 예. 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기보다는 SK 하이닉스가 25만 원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벌써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24만 원이고 야, 삼성전자 예. 8만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삼성의 전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만한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예, 타이밍이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경쟁력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당연히 있는데 네. HBM 관련해서 늦었다 이거죠. 예. 근데 뭐 다른 회사가 그 HBM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예요.
그 이외에 다른 회사가 없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마켓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삼성전자도 3%씩 오른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참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면은 뭐 바로 10만 원 가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리고 우리 자동차주 지금 이쪽도 한번 진단을 해주신다면은 우리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 자동차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예. 그냥 자동차라고 보면 안 되고 당연히 전기차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만 보면 안 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연결시켜서 AI를 봐야 되고 요게 돼야 돼요. 예. 근데 현대차 그룹이 왜 잘 나가냐면 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즉 로봇 산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플랫폼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당연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큰 맥락상의 사이클로 봤었을 때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그 아래에서 이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익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기차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그 기업들 당연히 테슬라가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중국에는 BYD가 있죠. 그죠? 예. 요즘에 뭐 거의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이제 요즘에는 거의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았던 정도 수준이죠. 근데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악영향을 받는 것도 없고 꾸준히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경쟁력이 없을까?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못 만들어낼까 나중에 플랫폼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와 예. 그다음에 전기차. 요 두 개의 축이 조금 흔들리긴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대만보다는 못하지만 네. 예. 특히 이쪽보다는. 근데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은 그래도 어떤 다른 국가들 보다는 잘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아예 못 오른다? 그럼 말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못 오른 수준까지 갔었을 때는 예. 그때는 살만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또 끌어가 주는 게 당연히 이 두 개의 업종이고. 예. 예. 그래서 저희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의 대형 기술주 위주의 여기에 이 AI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는 위주의 투자가 예.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아직 포트폴리오에 또 반도체 못 담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 가져가셔야 돼요. 주식. 예, 주식이 맞습니다. 예, 예. 부동산 아니고요. 주식이 예. 맞아요. 네. 예, 주식이 맞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은 요즘에 일드 계산해 보니까 1.5% 나와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매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네, 주식을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매력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주식 80% 가져가자 이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미국은 어쨌든 나스닥이 최고다. 나스닥 100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면은 신흥국이 사실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이 들어간다 계속 얘기했고 어쨌든 한국과 대만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 그다음에 베트남이 네. 요즘에 상당히 매력이 높아 보여요. 베트남? 베트남이. 베트남이 사실 경제 사이즈로 보면은 글로벌 경제 사이즈의 0.2%거든요. 네. 근데 지금 비중을 3%나 들고 가자. 그럼 굉장히 높은 겁니다. 10배. 글쎄. 예. 근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숫자 보실까요?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네. 미국으로. 보시면은 저 미국향 해서 하늘색. 보시면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어쨌든 간에 베트남이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 사이클에서 부품 쪽을 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딱 볼 수 있냐? 애플의 부품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은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쭉 보시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국가가 한국, 대만, 베트남입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애플이 부품을 산다면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은 AI 사이클을 생각했었을 때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AI 사이클에 있어서 정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네. 예. 그냥 하드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종목 선별을 잘해야 된다. 그렇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 그 종목 선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업종들을 들여다봤었을 때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IT가 최고다. 그러게요. 예, IT의 비중이 3분의 2까지도 가야 된다. 뭐 네. 최소 60%. 예,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100리 갈 길에 30리 갔다 네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딱 봤던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블랙락에서 네. AI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한참 멀었다. 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펀드가 AI는 아직 멀었다.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감사하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IT를 산다고 쳐요.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엔비디아만 들고 있으면 됐죠. 네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 부담스럽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조, 예. 3.34조 달러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정말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조 달러 가면 진짜 정말 이거는 거의 피크 중에 피크다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봤자 계산해 보면 80% 오르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봤었을 때.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참 근데 지금 저희가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이외에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보냐면 암 같은 종목을 보거든요. 예. 예, 암 같은 종목을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엔비디아가 더 나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선별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 속도가 높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 보인다. 그러면은 좀 잘 투자하기가 어렵죠. 간단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었을 때 아니면 24개월 포워드로 봤었을 때 암의 PER이 몇 배냐면요. 80배입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는 몇 배일까요? 40배입니다. 아오. 절반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이익 네. 증가율이 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대형주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보다는 저희는 여전히 대형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대형주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로 치면은 1위부터 1000위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IWF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잘 투자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ETF 사시면 돼요. 근데 알아서 이제 그 ETF가 비중 조정을 해주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종목을 잘 골라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예.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다.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연말까지 올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